누리호 2차 발사 이제 약 1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발사 시각이 임박하면서 이번엔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민혜 기자 나와주시죠. 네, 다시 여기는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오후 2시 반에 발사 시각이 발표됐죠. 4시에 정확하게 발사하는 것이 확정이 됐고 이제 약 1시간 뒤면 누리호 2차 발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발사 시각이 다가올수록 누구보다 긴장하는 분들 바로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들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작업에 직접 참여하셨던 정태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추진제어 팀장 모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긴장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누리호 발사 시각이 이제 1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바뀔 일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뭐 진행 상황을 보니까 뭐 정상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예정된 시간에 발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시간 전, 그러니까 이륙 전까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연료하고 산화제가 이제 충전이 됐을 텐데요. 연료는 다 충전이 됐을 거고 산화제는 이제 거의 충전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네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보충 충전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제 그 PLO라고 하는 발사 자동 운영 모드 단계가 있는데요. 그 PLO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발사 준비가 이제 완료됐다는 의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PLO고 PLO로 진입하느냐 마느냐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박사님 설명대로라면은 발사 10분 전부터 이제 발사 자동 운용에 들어간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때부터는 사람 소리를 완전히 떠나서 모든 게 컴퓨터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발사대와 발사체 이제 수많은 기계 장치와 이제 전기 장치들이 있는데요. 이 장치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정해진 순서대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사람이 일일이 이제 보고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모든 판단과 명령이 네네. 이제 수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서는 지금 발사장 모습이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호 발사에 쓰이는 추진제, 그러니까 연료와 산화제가 지금도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궁금한 것은 발사에 필요한 그 연료나 추진제를 하루 전에 기립한 상태에서 미리 주입해 두면 안 되는 건 따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뭐 연료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전에 충전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아, 네네. 근데 액체 산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극존 추진제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충전을 하게 되면 계속 이제 기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대기압에서 마이너스 183도에서 이제 기어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네. 계속 기어가 되기 때문에 하루 전부터 충전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충전을 하자마자 다 날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 전에 충전하는 건 의미가 없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하루 전에 만약에 충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발사 준비하는 과정에 기체 점검 과정 중에 네네. 문제가 생길 경우가 이제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추진제를 충전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충전된 추진제를 모두 다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추진제를 또 배출하는 작업이 또 굉장히 또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추진제 충전은 발사체 모든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 제일 마지막 단계에 이제 충전을 하고요. 이것은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해외 발사체도 모두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이제 4시 정각에 발사를 하면 지상에서는 이 시퀀스라고 하죠. 비행 절차상 어느 단계까지 눈으로 관찰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불꽃을 내고 한참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 작년에 안에 발사통제센터 관제센터인가요? 그때 실제 보셨을 때도 궁금한데 그때는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도가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10km. 예, 보통 이제 그 여객기 비행 고도가 한 10km 정도 되는데요. 그 누리호 발사제 후에 이제 시간으로 보면 10km까지 올라가는데 대략 한 60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제 육안으로 이제 관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발사 통제센터 내에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는 네. 그 방송국에서 지상에서 이제 광학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이제 물론 똑같은 영상을 볼 수 있고요. 추가로 그 누리호 발사체 내부에 이제 카메라 5기가 이제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기는 이제 1단, 2단의 외부의 비행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기는 이제 2단 엔진하고 3단 엔진부에 장착이 돼서 네. 2단, 3단 엔진 연소와 그 단분리 그 영상을 볼 수 있고 그 마지막 한 기는 이제 위성부 쪽에 실려 있어서 페어링 분리와 네. 그다음에 이제 위성이 분리되는 영상을 이제 실시간으로 발사 통제센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발사하고 성공 여부까지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면 성공이고 또 이게 어떤 식으로 파악하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누리호 비행 중에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텔레미터리 이제 신호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제센터나 이제 통제센터에서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고도하고 이제 속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했던 고도인 700km하고 네네. 그다음에 속도 초속 7.5km를 이제 만족하면 바로 저희가 이제 성공 여부를 한 90% 정도는 이제 확신을 할 수 있고요. 90% 정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 정도는 저희가 이제 위성 분리 후에 그 위성의 정확한 궤적 정보를 그 위성 쪽으로 이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 이제 네. 그 정보를 넘겨줘야지 위성 쪽에서 이제 지상 이제 안테나 통해서 위성을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정확한 위성의 궤도를 파악하고 이제 그 성공 여부를 이제 판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대략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리호 개발에 뭐 앞서서 나루호도 그랬지만 이제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참여하신 그 분도와 이제 직접 참여하셨잖아요. 개발에도 엔진도 개발하셨으니까 그 느끼는 긴장감이 더 이제 크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문제점이 그래도 신속하게 파악이 됐고 보안이 다 끝났으니까 이론적으로만 따지면은 성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난주만 해도 예상치 못한 센서 이상이 발견돼서 발사일이 미뤄지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안심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 같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아쉽게 모형 위성을 궤도에 올리지 못해서 사실 절반의 성공을 거뒀지 않습니까? 당시 발사 통제센터 내부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그 발사 통제센터 내에 그 비행 이벤트별로 저희 이제 여성 연구원이 이제 그 관내 방송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위성 분리라고 이제 멘트를 했을 때 이제 통제센터 밖에서 이제 참관하던 연구원들이 이제 환호와 박수를 이제 쳤거든요. 아, 성공을 했구나. 성공한 줄 이렇게. 알고. 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통제센터 내 이제 운영진들은 이미 이제 이게 궤도는 저희가 이제 정확히 고도는 맞췄지만 이제 속도가 좀 부족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실패한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실은 좀 표정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분리는 됐지만 궤도 안착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상황이군요, 내부에서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누리호 개발에 그 궤도 안착을 실패를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뭐 요즘 연구원들 사이에 뭐 통안에 46초라는 말이 좀 네, 회자되고 통안에 있는데요. 46초. 당시에 뭐 3단 엔진이 46초만 더 버텼으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상당히 아쉬웠죠. 저희가 뭐 해외 발사체 사례를 봐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에 처음부터 발사 성공할 거라고 사실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누리호 정도 되는 규모의 발사체를 개발을 해서 처음 발사해서 성공한 사례가 이제 극히 드물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하튼 비행 중 실패는 했지만 끝까지 모든 발사 이벤트를 완료를 했고 또 우리가 텔레미터리 데이터도 네네. 원하는 데이터를 다 수신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원하는 모든 목표는 뭐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또 부족한 점들 또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대로는 큰 소득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원인도 한 2달 만에 찾은 것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첫 발사치고는 그래도 추후 발사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기대였고 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능 검증 위성의 탑재체들도 이제 실리게 됐는데요.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만든 큐브 위성들도 이제 4개가 실리잖아요. 이 위성들은 언제쯤부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성능 검증 위성이 궤도에 투입된 이후에 한 8일 정도 네. 성능 검증 위성이 이제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분리되면은 이제 성능 검증 위성이 좀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회전하지 않도록 또 자세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한 8일 정도 이제 소요가 되고요. 잘 자세를 잡고 궤도를 도느냐라는 걸 맞습니다. 확인하는 시간이죠. 네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이틀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큐브 위성을 이제 사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왜 이틀 간격으로 사출을 하게 되냐면은 네. 큐브 위성에 사출을 할 때 이제 작용 반작용 이제 원리에 의해서 성능 검증 위성 자세도 이제 틀어지게 됩니다. 네네. 또 성능 검증 위성도 다시 또 회전을 하기 때문에 성능 검증 위성이 또 자세를 다시 잡는 데까지 한 이틀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틀 간격으로 이제 사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위성을 만든 대학생들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발사체 개발에 힘을 쏟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우주 강국들은 이미 기술이 많이 참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미국의 스페이스X사 같은 경우에 재사용 로켓을 이제 이미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눈길이 좀 많이 가는 기술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은 시도하기 어려운 기술인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주 개발 분야에서 재사용 발사체가 이제 핫 이슈인데요. 현재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에 성공한 곳은 이제 미국의 네네. 스페이스 X사 한 곳뿐입니다. 그만큼 이제 개발에 이제 어려운 것이고요. 또 스페이스 X사가 이런 재사용 발사체를 통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만큼 이제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 해외 다른 나라도 시도를 하고 있지만 네. 아직 이제 성공하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렇다고 지금 뭐 저희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고요. 저희도 이제 올해 정부에서 이제 차세대 발사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네. 예타가 통과하게 되면은 내년부터 이제 차세대 발사체를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선행 기술 개발로 이제 재사용 발사체 연구도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네. 물론 차세대 발사체에 재사용 기술 바로 적용은 하진 못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선행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재사용 발사체 기반 기술을 이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그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이건 누리호랑 좀 다른 거죠? 네.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누리호와 좀 어떤 게 가장 좀 다르다고 봐야 될지 뭐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리호는 뭐 아시다시피 3단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네. 차세대 발사체는 2단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단이 더 줄었네요. 예. 이제 단을 줄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단을 줄이게 되면 구성 부품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발사체의 좀 신뢰도가 더 높아지고요. 대신에 이제 그 엔진 추력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1단에는 그 100톤급 엔진 5기를 클러스팅 하고요. 2단은 10톤급 엔진 2기를 클러스팅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수는 비록 좀 줄였지만 네. 엔진 추력 또 성능을 높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달 탐사까지 가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발사체의 그 목표는 2030년에 달 착륙선을 발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달 탐사선을 그곳에 실어서 네네, 날리는 맞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발사를 앞두고 저희가 준비한 대담은 끝났는데 이제 발사 한 얼마 남았죠? 한 50분 남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얼마 전에 그 저희 연구원의 어느 선배님이 네. 모 방송국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주는 실패를 용인하는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영토다. 전적으로 동감하는 얘기고요. 오늘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성공하게 된다면
모두들 다 함께 기뻐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여나 실패하더라도 네. 더 큰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런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환경 속에서 우주 개발을 지속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인 만큼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발사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연구진들은 물론이고 이쪽에 있는 또 현장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도 이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손에 땀을 쥐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좋은 성과 가급적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규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